르노 삼성차 노조가 지난해 말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측은 부분 직장 폐쇄로 맞불을 놓으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안을 놓고 서로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갈등 조정을 위해서 부산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차 직장 부분 폐쇄 나흘째인 어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이 키워온 기업이니만큼 부산시 역시 노사 갈등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26.8%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르노 삼성차 생산량은 평소의 6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업과 직장 부분 폐쇄로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노사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기본급 인상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설명문을 통해 부산 공장의 25년차 생산직 임금이 연 8,200만 원으로 시간당 인건비는 그룹 내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력 모델인 닛산 로그 생산이 올해 끊기고 신차인 XM6 역시 얼마나 생산 물량을 배정받을지 미지수로 미래 경영 상황이 어둡다고 강조합니다. 일시금 600만 원 제한을 통해서 임금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당 인건비 인상을 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유럽 수출 물량 확보에 경쟁력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조는 사측이 주장한 생산직 임금은 일부 관리자급 사원만의 사례로 평균 기본급 159만 원, 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60만 원가량 낮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호봉제 폐지,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사측과 공생하려 했지만 결과는 강도 높은 노동과 낮은 보수라는 것입니다.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 회사에 대한 문제지 그건 노동자 양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 문제는 저희가 계속 양보를 했기 때문에 기본급이 매우 낮은 상태예요. 부산시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노사관계법에 따라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한 경우 중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은 부산 경제 화두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일 겁니다. 부산 MBC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대학과 창업, 취업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절벽이라고도 얘기할 만큼 어려운 요즘이지만 지방대 출신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어떤 전략과 준비가 필요할지 당사자와 또 취업 준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부산 지역 15개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은 64.8%, 1년 전에 비해 소폭 올랐습니다. 치열한 취업 전선에서 지방대라는 불리함을 딛고 나름대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10년이 넘게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온 전문가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도전과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결국 이제 본인이 만족하는 취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목표 설정입니다. 자신이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수도권인지 부산인지, 장차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신이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산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인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인지에 따라서 또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학에 자신이 있는 지원자라면 해외 취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미국 앨러바마의 자동차 회사에 일자리를 갖게 된 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특기를 찾아내서 구직 과정에서 잘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역량으로 갖추면 좀 더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높기만 한 취업의 장벽, 그러나 지역의 한계를 딛고 10명 중 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산은 지역 선거판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인사들은 많은데 눈에 띄는 인물은 없어서 부산 여야 모두 고민이 깊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21대 총선까지 석 달. 지금쯤이면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를 법하지만 이번 총선은 패스트트랙 전국과 보수 통합 등으로 아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부산은 특히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의 부재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근 경남은 홍준표와 김태호, 김두관 등 대선급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부산은 18명의 현역 의원 중 최소 10명 이상이 재출마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 전이나 이번이나 비슷하다는 건데 그만큼 새로운 인물의 출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아직은 초선으로서 좀 중량감이 떨어지고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단히 다선 의원들이 많고 중량감이 있지만 사실 스타급 정치인으로 성장을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사실 부산 정치권에 저는 대표급 주자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82명의 예비 후보들이 부산 전 지역에서 뛰고는 있지만 선거판을 끌어갈 만한 인재 영입에 부산 여야 모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부산 지역 여야 모두 예비 후보의 경쟁력이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외부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네, 수도권 독소 조항 탓에 기부 체납이 10년 지연됐다는 소식인데요. 씨라이프 아쿠아리움은 최근 해운대구 아쿠아리움을 10년간 더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11월까지 이 시설을 구에 기부 체납하거나 10년 연장하는 방안 중에 정해야 하는데 이 결정 권한을 해운대구가 아닌 사업자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해운대구는 사회공헌 등 구민을 위한 혜택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이 구의 요구 조건을 운영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된 뒤 새로 생긴 공공기관 130곳 가운데 55.6%인 74곳이 수도권에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신설 공공기관은 지역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신문은 부산일보입니다. 사용액 돌려준데도 안 쓰는 동백전이라는 제목이 일면 머리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동백전 가입자 수는 22,200여 명, 발행 금액은 23억 원으로 1인당 10만 원가량 충전한 셈인데요. 동백전의 확산 속도가 이렇게 느린 이유는 발급과 충전의 불편함 때문으로 동백전이 체크카드 형태여서 빠른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선 부산시가 지역화폐 확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해운대구 청사의 이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해운대 신청사 예정 부지는 재송동 해운대 문화복합센터 옆 부지로 해운대구는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운대구는 2000년 초반부터 이전, 신축 절차를 진행하다 2015년 호화 청사 논란이 일면서 이전 계획을 전면 보류했는데요. 사업비는 9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구는 예산 조달을 위해서 한진CY 사업자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도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아졌는데요. 현재 부산은 영하 0.3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6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제법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이 많진 않겠지만 오늘 남부지방에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대기는 여전히 메말라 있어서 오늘도 부산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6도, 창원은 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고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오늘 오후 서구 남부민동 셋들마을에 문을 엽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기념관은 소외 아동들의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카페와 이태석 신부 기념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서구청은 올해 7월 기념관 일대를 톤즈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랜드 호텔 폐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1시 해운대 구청 앞에서 열립니다. 김옥경 그랜드 호텔 노조위원장 등은 호텔 측이 위장 폐업한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폐업 신고를 유보하고 호텔 건물 부지에 대해 호텔업만으로 인허가 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오후 2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시책 합동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부산시 관세청, 무역협회 등 7개 수출 지원 기관이 참여해 올해 주요 정책 방향과 개편 사항을 소개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상담장도 운영합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참석한 기업에게 올해 부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안내 책자도 나눠줍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시가 국민의 권리인 정보 공개 청구를 막으려 했다는 보도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의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부산 경실련에서 활동하던 안일규 씨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부산시의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로부터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취하하란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몇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주무부서나 외압을 행사한 공무원들이 아닌 부산시 윗선에서 파악했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청구 취하를 요구하란 지시가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에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물론 부산 지역 주요 시민단체들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안일규 씨가 개인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였다는 입장이고 부산 참여연대는 부산시의 정보공개 청구 무마 시도가 잘못된 것은 명백하지만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에 이어 진보 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도 잇따라 부산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아침 새롭게 선보이는 사건 수첩 순서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를 박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해운대 LCT가 이번엔 승강기 개폐와 유리창 파손 문제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돌 현상 탓에 보안 요원이 승강기 문을 수동으로 닫고 있고 고층 창문 유리창도 강풍에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망 끝판왕이라는 부산 최고가 LCT가 자칫 사건 사고 끝판왕이라는 오명을 사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스페인 유학 도중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고 이지현 씨가 지난주 고향인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세계적 디자이너를 꿈꾸던 딸의 죽음에 부모는 스페인 마드리드 당국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지 당국은 법대로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씨 부모는 소송을 준비 중인데 확정 판결까지 최소 2, 3년이 걸릴 수 있어 딸의 원통한 죽음과 함께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낙하산 활강을 즐긴 러시아인들이 달맞이 언덕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도 뛰어내렸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태연이 섞여 들어간 뒤 승강기를 타고 고층에 올라가는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바다 풍경이 뛰어나고 경치 좋은 곳만 찾아다니고 있는데 활강 영상으로 부산 해운대도 세계적 명소임이 간접 입증되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번영로 망미 연결로 근처를 달리던 30살 A씨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A씨 등 3명이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기 위해 급히 차를 빠져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을 위해 도로가 통제돼 한때 극심한 차량 전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인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3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진구 가야동 감국의 공원을 지나던 중 내리막 계단을 진입로로 착각해 지나가려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오피스텔 옥상 통신중개시설의 임대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 격리 직원 4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관리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에 걸쳐 7개 통신사가 380여 차례 입금한 통신 임대료 5,6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정규리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은 오늘 3월 1일 포항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1 복귀 첫 경기를 벌이고 이어 3월 7일엔 구덕 경기장에서 광주와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이 경기는 부산에서 5년 만에 치러지는 K리그1 정규리그 경기로 홈 개막전 상대인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팀으로 부산과 함께 올 시즌 K리그1으로 승격됐습니다. 부산시는 효과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대중교통 하차 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벤트 기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하차 때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고 내린 시민 중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교통카드 정액권을 증정합니다. 현재 부산 하차 태그율은 약 30% 정도로 서울과 대전 등 다른 도시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현재 수집되는 태그 정보로는 대중교통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오는 3월 부산 헬싱키 직항 노선 취항을 앞두고 북유럽에서 부산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북유럽 최대 관광 박람회에 부산 홍보관을 운영하고 현지 업계 관계자 80여 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엽니다. 국제신문 이첨훈 신임 사장이 어제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첨훈 사장은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8년 국제신문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논설위원, 편집국장, 영업총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아졌는데요. 현재 부산은 영하 0.3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6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고요. 모레까지 제법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이 많진 않겠지만 오늘 남부지방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모레까지 예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